부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 이런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부산에서 최고의 입지로 꼽히는 바닷가 인근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경매에 넘어가거나 호가 대비 매매가가 대폭 줄어드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마용성이 반등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와는 정반대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부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관계자가 맨 처음 주목한 사례는 17평형 아파트였습니다. 평소 3, 4억 정도 했던 물건인데 무려 5억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입지가 가장 뛰어난 지역이라고 하지만 17평이 5억 원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작 재건축추진위원회 등에서 내놓은 예상 추가 분담금이 10억 원이나 되어 더욱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평을 사서 32평 정도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분담금으로만 10억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합산하면 자그마치 15억 가까운 금액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니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부산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서울 중심부나 강남 3구 혹은 마용성 일대에서는 2021년 최고점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오며 어떤 아파트는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파트값이 반등했으니 이제 다시 사야 한다며 영끌로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특정 인기 지역이 마치 전체 시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도되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여전히 거래가 없고 하락세가 지속되는 사실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등 5대 광역시의 아파트 시장을 살펴보면 경매 물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부산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다른 광역시와 달리 70%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꽤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는 40년 된 건물임에도 2020년 감정가가 3억 1,300만 원이었는데 경매 낙찰가는 무려 5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이 최근에는 4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이후로는 거래조차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때 최고가가 8억 1천만 원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남천동의 아파트도 경매 낙찰가율이 과거에는 170%나 되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부산 중심가나 바닷가 유명 단지의 거품이 한꺼번에 빠지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자들의 얘기입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도 유찰을 거듭하며 14억 5천만 원 감정가로 시작했음에도 입찰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차례 유찰되면 11억 6천만 원, 두 차례 유찰되면 더 낮아지니 지금 시장이 얼마나 매수 심리가 식었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선 지금 집값이 다시 오르는데 부산은 대체 왜 이러나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극소수 인기 지역 혹은 인기 단지에만 매수세가 몰려있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서울 전체를 봤을 때 최근 상승률이 플러스라고는 해도 일부 자치구나 특정 단지는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산의 경우는 하락세가 두드러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가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점이 꼽힙니다. 아무리 부산이 제2의 도시라 하더라도 젊은 층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고령층이 많아서 부동산에 대규모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억 원의 17평 아파트를 사서 재건축 분담금 10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총 15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과감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게 현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부산에서 아주 잘나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린시티 근처나 해운대 일대 등은 여전히 사람이 모이는 도시의 핵심축이니 호재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부산 내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서울과 수도권 역시 전반적으로 완벽한 반등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고점을 넘었다는 아파트도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반등폭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서울 다시 폭등과 같은 기사를 내놓으니 사람들은 또 영끌에서 뒤늦게 뛰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승장일 때 기록적인 폭등을 겪었고 그 뒤 급락세가 전국적으로 퍼지는가 싶더니 이제 다시 일부 인기 지역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의 균형을 찾기 어렵습니다. 부산마저 반등하면 그나마 동력이 붙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부산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언제 살아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금리와 정책, 심리와 경제 여건 등 수많은 변수의 복합작용으로 움직입니다. 대출 규제나 세제 정책이 조금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근본적으로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무주택자나 투자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은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 영끌로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2022년에 시장이 뒤집히자
큰 손실을 입은 분들이 속출했습니다. 너무 치솟은 가격은 언제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부산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영구 광안동, 해운대구 우동 등 최상위라 평가되던 지역조차 이제는 몇 차례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집을 팔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흐름이 계속되면 지방 부동산은 더욱 얼어붙고 이미 빠질 대로 빠진 지역은 회복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산조차 이런 상황이라면 광역시가 아닌 중소도시는 어떨까요? 이런 흐름 속에서 재건축 분담금 10억과 같은 소식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남아있을까요? 결국 이 재건축이 제때 추진되지 않고 지연된다면 낙후된 모습이 더 오래 유지되어 지역 가치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자니 비용이 너무 크고 안 하자니 집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매수자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부산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래된 단지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시기에 집값이 올랐으니 사야 한다며 섣불리 덤벼드는 건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미 한 차례 급등과 급락을 경험한 뒤에는 신중함이 더욱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여전히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인기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오니 이를 보고 연끌을 시도하려는 분들도 다시 생겨나고 부산도 언젠가 오르지 않겠냐며 버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유찰이 연달아 일어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한때 14, 15억에 팔리던 아파트가 8억 전후에서도 낙찰이 안 되는 모습은 단순한 하락세가 아니라 수요가 아예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언젠가 시장이 되살아난다면 그때 다시 반등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늘 엇갈리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금리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땐 무리한 대출을 삼가고 각 지역 시세 흐름을 꼼꼼히 비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은 아직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곳이 많고 심지어 팔리지 않는 물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위치가 나빠서가 아니라 심리가 얼어붙어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급 과잉이나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이유일 수도 있고 단기간에 지나치게 올랐던 가격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 온도차가 워낙 크므로 단 하나의 지표에만 주목해서 전체 흐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에서 서울 어디 아파트가 2021년 최고가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럼 나도 사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입지와 수급, 투자 목적, 금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